저랑 있을 때 이렇게 자꾸 이 손을 이렇게 입에 가져다 대면 제가 또 잡아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또 귀엽네. 너무나 산만한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사실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다뤘던 그쵸. 내용들이기도 한데 네. 어머님들이 항상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시죠. 이제 42개월 다 되어가는 5세 아이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산만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와서 TV가 있는 곳에서 대기 중인데 다른 또래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잘 있는데 저희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꼼지락 꿈틀꿈틀 손가락을 잡고 입에 가고 급기야 저를 찾으며 사진 찍어달라는 등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평소에도 그게 좀 걱정스러웠는데 이건 또 우리 아이가 ADHD 아닌지 별 고민이 다 됩니다. 혹시 아이 키우시는 다른 선배의 엄마 아빠들 중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를 키우신 경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좀 나아지나요? 정말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초아이소학과 건덕그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운클리닉 윤고은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연은 읽어봤고요. 지금 42개월 된 아이가 좀 너무 부산스럽고 산만한 것 같아서 걱정되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그래서 윤고은 선생님이 워낙 그쪽 분야 네, 제가 전문이시라 ADHD 아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예요? 둘째 외동이에요? 첫째? 네, 하나밖에 아, 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 피드백이 어떤지가 제일 궁금해요. 유치원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는 뭐 아직 어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는 걸 중요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 여쭤보면 뭐 잘 지낸다고 하시고 특별히 뭐 제가 걱정하는 피드백을 하신 적은 없긴 하거든요. 좀 할 땐 하고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서 막 그걸 그쵸. 검색해보고 하니까 이거 다 ADHD. 이런 느낌이 한 번씩 그쵸. 그래서 사실 ADHD 자체 검사나 의심은 적어도 만 5세, 만으로 5돌은 돼야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 애들은 ADHD가 있건 없건 똑같아요. 똑같이 산만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연령이 너무 어린 면도 있고, 실제로 ADHD 아이들 이제 저희가 꾸준히 보면은 거의 2돌, 3돌부터 어린이집에서 계속 피드백이 와요. 너무 돌아다닌다,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 아니면은 뭐 상호작용 놀이가 안 된다. 근데 지금도 보면 병원에서 뭐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뭐 계속 뭐 해달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는 특히 ADHD 애들은 이게 시각 자극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돼서 보면 반응하고 보면 반응해서 안절부절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통은 유치원에서 피드백이 끊임없이 와요. 근데 적어도 같은 나이대 애들을 보는 선생님이 별 얘기가 없으시다. 그럼 그냥 정상 범주 안에 든다고 그냥 마음 놓고 계셔도 되고요. 적어도 네. 얘보다 유난한 애가 더 있을 수도 있구나. 그쵸. ADHD 애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질이나 성향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훈육했는지랑 상관없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산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또 잘 없고 친구들하고 놀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단 피드백이 별 얘기가 없으면 저희는 이제 일단 크게 걱정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기질 중에 자극 추구 성향이 되게 높은 애들이 있어요. 호기심 너무 많고 이게 보면 궁금하고 뭐라도 해야 되고 이 빈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고, 엄마랑 있을 때 이제 뭐 하고 놀아줄 거야? 뭐 하고 놀아줄 거야? 이제 뭐 해야 돼? 뭐든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게 ADHD가 아니고 성향만 그런 애들은 한 해 한 해 가면 그냥 좋아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그쵸? 네. 집에서는 어때요? 이게 병원 말고도? 근데 혼자 노는 타입은 아니에요. 말을 많이 말이 많구나. 그냥 잘하기도 하는데 많이 하고 그냥 역할놀이를 엄청 좋아하고 계속 뭔가 이제 공룡을 좋아하는데 뭔가 계속 그 사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좀 피곤한 게 제 한시도 지 혼자 그쵸. 기빨리죠. 기빨리지. 엄마 아빠가. 네,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대부분 ADHD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발달이 조금 느리거든요. 특히 언어도 느리고. 근데 남자애인 거잖아요. 그쵸? 네, 남자치고 엄마는 사실 많이 빠른 편이긴 해요. 너무 부산하니까. 근데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역할놀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스토리를 짜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발달도 조금 빠르다. 그러면 더더구나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사실 언어만 빠르고 다른 이제 조작인 호구를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것 같거든요. 오히려 다른 게 빨라서 되게 빠를 줄 알았는데 속근육이나 이런 뭐 지적 능력 이런 거 인지 능력 이런 게 좀 엄청 빠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나쁘진 않은데 막 뛰어나진 않은데 그냥 비슷하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근데다가 너무 부산스럽고 이렇게 요즘 막 손을 잡고 입에다 대고 막 이런 게 계속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고 주로 언제요? 그냥 뭔가 보고 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이렇게 약간 무료하고 이럴 때 애들이 자기 몸으로 가지고 놀고 있고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쵸? 정말 자기가 이 느낌 보는 거고 자기 물론 긴장을 풀거나 심심함을 달래주는 장난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너무 의미 깊게 이렇게 막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적을 하세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진 않는데 저랑 있을 때 이렇게 자꾸 이 손을 이렇게 입에 가져다 대고 제가 또 잡아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또 귀엽네. 그런 애 있어요. 이렇게 무는 애들, 느낌 계속 보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지적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그쵸. 냅두셔도 돼요. 왜냐면 지적을 하면은요 더 강화가 돼요 애들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꼴배기 싫은 행동인데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고 자기한테 위험한 거 아닌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반응을 안 해야 속어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 예민하고 아니면 막 새로운 거에 호기심이 많은데 뭐라도 가만히 이렇게 있는 시간이 좀 불편해서 자기 피부라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노는 거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자기 몸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감각을 추구하면서 노는 건데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면 그냥 냅두시면 그래야 빨리 속어대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는 아직까지는 뭐 지극히 정상 범주인 것 같아서 좀 더 크고 너무 이제 이게 더 진행이 되고 좀 걱정되신다 하면 이제 5세 넘어서 만 5세 넘어서 한번 뭐 그냥 기질 검사나 가벼운 ADHD를 한번 검사해 보셔도 좋기는 한데 그냥 아이의 파악을 위해서 일단은 행동 자체는 저희가 듣기로는 그냥 지극히 정상 범주인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걱정스러우신 거 있으세요? 아이에 대해서? 애기가 이제 저희 태어날 때 저 체중아로 태어났거든요. 아, 주스는 다 채웠어요? 주스는 사실 7주인데 이제 그것보다 수신증이라고 네. 한쪽이 네, 네. 그래서 한 그것 때문에 1년 정도는 이제 계속 입원을 많이 했어요. 요로감염 수시로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네, 고생했네. 이 부분에 이제 저도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한쪽 신장이 또 작대요. 왼쪽 신장은 신증이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괜찮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는 요로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쵸. 지금은 뭐 그런 게 수신증이 나아지기도 하는 건지 선생님도 말씀 유용실하게 하시니까. 근데 그게 100%는 아닌데 이제 소신증이나 신장이 작고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발달 기형이라고 해갖고 발달 기형이라는 거는 크면서 좋아질 수 있는 기형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수술까지 했으면 일단은 역류하면서 콩팥이 2차적으로 염증 때문에 망가지는 거는 막으려고 이미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콩팥은 우리가 한 개만 있어도 평생 문제 없이 산다고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제 2돌까지는 요로감염이 잘 생기는데 이제 요관이 길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요로감염이 잘 안 생기고 이제 의미 없이 요로감염인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콩팥이 망가지는 게 아니면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그리고 이제 살아요. 역류가 계속 반복되면 수신증 자체도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를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더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신장 자체도 성장을 하면서 같이 커지고 커지니까.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능만 유지가 잘 되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래도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되고 한쪽 작은 쪽이 그게 비례하게 같이 커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비례한다라는 게 제 말은 똑같은 사이즈로 커진다는 건 아니고 그 작은 게 계속 작아 있지 않고 몸이 커지는 만큼. 커지는 만큼 비례해서 기능을 하고 있으면 사실 문제 없어요. 그 작은 쪽도 그 여과율이나 이런 기능만 문제 없으면 사실 괜찮아요. 포경 수술은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수신증 이런 거 심할 때 이제 역류 수술할 때 포경도 같이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혹시 조금 나이가 들어서도 가끔 이유 없이 열나면서 요로감염 이런 게 좀 온다. 남자애들이 요로감염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제 포피에서 염증이 상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적정 시점에 이런 경우는 포경 수술이 선택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경우일 수 있어서 그거 정도는 하나 고려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또 저희 궁금하신 거 있거든요.
있거나 하면 글 올려주시면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내세요. 네. 그냥 밝고 똑똑한 에너지가 높은 아이인 것 같아요. 적어도 5돌 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까 봐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